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요즘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을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미 보셨겠지만, 저희가 채널 시작할 때 초반에 한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자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다 아시겠죠.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지금 한간에 굉장히 시끄럽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7살짜리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결혼의 경험이 없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 가정을 이룬 케이스죠. 그래서 이 재혼 가정에서 아이들과 의붓 부모님, 엄마나 아빠, 이런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스킨십이라는 것은 우리의 친밀함의 표현이기도 한데, 이것이 스킨십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법을 또 가지고 같이 우리 연변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재혼 가정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 재혼 가정이 아니더라도 사실 스킨십의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 때이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맡고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도 특히 재혼 가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닌 의도로 시작하셨고 끝까지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그렇죠. 원치 않는 영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결혼한 생부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혼하신 경우에는 더 위험성이 있고요. 특히 이런 침해를 받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를 지속하고 있다가, 예전에 우리 사실 네. 김보은 사건이라고 네, 아시죠? 네, 그 알죠. 사건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접촉부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스킨십 이전에 정서적으로 충분히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야지 그 위에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네. 이제 연세 있으신 남자분들이 가끔 저한테도 어디 회의 같은 데 가면 변호사님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맞아요. 그럼 저도 벌써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데 맞아요.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분 왜 이러시는 거지? 의도적인가? 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께서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재혼 가정인 경우에 더더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여성분들께서 매 눈으로 감시를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이죠.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심각하다고 이렇게 느꼈던 부분은, 아이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싫다라고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 아이가 원치 않는 것임이 분명한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실은 원래 이게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죠? 맞아요.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인들에게는 성적 자유를 누리는 권리라는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들에게는 자유의 개념보다는 보호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실제 그렇죠. 판례도 그렇고,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거부할 권리, 맞아요. 이라는 부분이고, 성인들에게는 반대로 이 원치 않는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서적인 접촉이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거부를 했다면 당연히 스탑 해주셔야 서로의 문제가 없이, 뭐 법률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지만 정서적인 문제도 없이 이제 차츰 해결이 가능한데. 그렇죠. 저는 조금 엄마가 되게 안 됐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은, 그런 행위를 하는 아빠를 좀 무기력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 좀 방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물론 엄마가 그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기는 했다고 해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지키는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엄마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죠. 저도 사건하면서 이런 사건에 연루된 엄마들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게 내가 가장 믿는 사람과 내가 가장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딱 중간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서도 안 되고 보호해주고 싶은데 내가 보호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이 가운데서 어디에 서셔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방송에 이제 달린 수많은 댓글들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재혼하면 아이한테 너무 힘들다. 엄마들 제발 아빠들 재혼하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혼자 그냥 아이랑 같이 살아라.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재혼해가지고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그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재혼 가정들도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법원에서 요즘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숨겨져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수도 있고 성이 많이 개방되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특히 재혼하실 때 미혼의 자녀가 있는 특히 여자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렇죠. 피가 같은 혈연 관계에 있지 않은 이성이 우리 집에 같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완전히 내가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네, 재혼하실 때 특별히 많이 고민하시고 저는 근데 사실 제일 화났던 건 이거예요. 이걸 방송을 왜 해? 그쵸.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방송에서 너무 힘들게 촬영했지만 이게 시청률도 나올 수 있지만 안 하실 건 안 하셔야죠. 특히 이번 방송은 공영방송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의 세금이 녹아 들어간 그렇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드랍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여과 없이 전부 다 노출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아빠의 신상과 뭐 얼굴이 그대로 다 공개가 돼서 그렇죠.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빠가 어떤 의도였든 간에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약간 추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빠의 사생활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최소한 보호받아야 될 어떤 권리가 있는데 피고인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신상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노출이 됐으니까 방송에서 이거를 위험성을 이제 우리 오은영 박사님도 이거 위험성 본인은 얘기했다라고 하시면 편집할 때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이걸 꼭 방송을 냈어야 하나라는 왜 이런 방송을 내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뭔가 이렇게 답정너처럼 답을 딱 이렇게 옳은 답을 이렇게 주는 것을 시청자의 몫으로 맡기고 방송에서는 그런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방송들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제 그 가치 판단이 여론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전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걸러 주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는 너무 자극적인 영상을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아예 드랍시키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한다든지 지금 방송 결방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 방송을 폐지하라는 요청이 있는데 몇 주 결방하는 걸로 일단 무마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작진은 충분한 사과 내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사실 시청자들에 대한 약간 오만한 태도. 저는 시청자로서 사실은 불쾌해요. 제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결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저출산 문제도 너무 심각한데 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내고 이게 물론 리얼리티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뭐 피해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지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시청자로서 굉장히 화가 나요. 라떼 같은 제 네. 생각에는 만약에 결혼 지옥이라 하더라도 이제 상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결혼 지옥을 잘 해결해가는 과정이 방송에 맞아요. 담겨야 방송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 네. 제기만 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그것이 없는 오히려 거. 시청자들을 화나게 하고 공분을 네.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뭔가 의도가 잘못됐거나 편집이 잘못되었다라는 네, 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한참 이제 유명해지신 것은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선 분명히 솔루션이 제시가 되고 맞습니다.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뭔가 회복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해결이 될 수 있구나 어떤 이런 가능성을 보고 거기서 희망을 찾고 이럴 수 있는데 이 결혼 지옥은 도대체 뭔가요? 사실 결혼이 지옥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결혼을 하고 안정감을 찾고 행복을 찾아서 더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문제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결혼 자체는 가치가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럼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결혼 생활을 하는 당사자의 몫인 거예요. 결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함께 앞으로도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송도 좀 네.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결혼 천국? 네, 네, 결혼 그럼. 천국 행복하게 네. 사는 가정들을 탐방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 어려움이 네, 모든 비결. 가정에 있는데 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음. 더 힘들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걸 좀 즐겁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송도 방송도 좀 너무 나오면 좋겠어요.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거기서 답을 찾아가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좋은 것, 긍정적인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오만과 편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